많은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자산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세금 제도가 이제 각종 세금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고 그래가지고 긴장도 하고 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오늘 특별히 새해 달라지는 세제 혜택, 세액 공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건지 좀 특집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KB생명의 TC 사업부 진태환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TC 사업부는 어떤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 토탈 컨설턴트라고 해가지고요. 토탈 컨설턴트.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험회계사이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투자 업무까지 같이 보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KB생명에서 거는 기대가 크겠네요. 이 TC 부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뭐 진 팀장님은 저희 그 모닝투데이 그 방송에서도 그 많이 나와주시고 또 뭐 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한 일 있으면 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추후 또 이렇게 나오시거나 또 이렇게 전화 연결 같은 걸 통해서 궁금증을 많이 풀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연말 되면은 뭐 우리가 또 이제 13월의 월급이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소득공제를 잘 받으면은 또 다른 이제 월급 봉투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취약해요. 제가 연말 이 소득공제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좀 월급을 13번째 월급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고 다 토해낸 경험만 많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좀 막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많은 변화가 있다고 이제 많이들 보도도 했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부터 한번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누구나 이제 직장인이라면 그 연말정산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급 받을 수 있는 13월에 월급을 많이 받으면 더욱더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역을 잘 모르시고 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현재 바뀐 제도는 어떤 건지에 네.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전에는 실제로 소득공제 되는 상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장기주택 마련저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점점 세금을 이제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연말 이 13월의 월급을 좀 그나마 많이 받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두 가지 상품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종합저축, 네. 이것도 이제 그 주택 120만 원 한도로 해서 40% 즉 48만 원 정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예적금 금리가 2%대라고 보면은 3.3% 정도의 이자를 주니까 뭐 괜찮은 적금 상품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득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주는 상품은 실제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2013년에 나온 이 신연금저축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나온 연금저축이 있는데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예, 조금 틀립니다. 예. 납입 제한 기간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연금저축은 5년만 의무 납입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대신 10년 동안 무조건 길어요. 예,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의무가 10년 동안 해야 됩니다. 대신 5년간만 최단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고 길게 받자. 뭐 이렇게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뭐 이미 이제 바뀌었으니까 또 신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길다고 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연금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한 이유가 연금을 가입한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길게 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고 어차피 이게 생각하시면 장기 상품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가지 다가 또 이제 400만 원 한도로 한도로. 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진짜 이 과세 표준 막 이 소득세 이런 거 나오면은 그때부터 진짜 이제 약간 좀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 계산하는 거 소득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표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저는 진짜 몰라요. 지금 뭐 과세 표준이란 말이 네. 어떤 말인지를 모르시는 분들 실제로 많은데요. 뭐 월급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연봉인가?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예, 있고. 예. 네. 근데 본인이 실제로 이제 받는 연봉에 대비해서 과세 표준에 맞는 세액을 공제받는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연봉을 받게 되면은 내 연봉이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하고 그리고 각종 공제되는 내역을 제하고 난 뒤에 과세 표준이 매겨지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되는 과세 표준에서 소득 공제의 절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예 연봉이 다 거기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훨씬 높은 절세 효과로 생각을 가입했는데 실제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죠. 알겠습니다. 표가 보면 이제 소득세율 대비 이제 절세 효과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그 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과세 표준이 현재 이제 1,200만 원 이하가 원래 6%인데 주민세 포함해서 6.6%. 예, 그리고 이제 10% 점점 하단에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이번에 새로 생겼죠. 과세 이제 구간이 3억 원 초과해서 41.8%까지. 실제로 연금저축으로 절세를 하신다 그러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봉으로 착각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 본인 받는 건 작게 받는데 이걸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꼭 적금을 들어놓고 자기 실제 이자가 얼마인지를 모르듯이 그걸 잘 확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허, 그렇습니다. 아마 부장님도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저는 진짜 13월의 월급에 제가 정말 취약해서 지금 많이 좀 공부하는 심정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예. 실제 저처럼 이런 착각을 하거나 많이 좀 챙기시지 못하는 분들이 좀 적지 않은가요? 어때요? 많이 좀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제가 고객을 현재 필드에서 상대를 네. 하고 있는데요. 많이 만나 뵙는데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어떤 그 상품을 마케팅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하게 되죠. 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 과세 표준인지 아니면 본인의 연봉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국세청의 자료를 보고 이렇게 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예. 국세청 자료를 보시면 실제 국세청 가면 연금소득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 연봉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부장님도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네. 그걸 보시면은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뭐 이제 기본적으로 식대라든가 뭐 유류비 네. 그리고 자녀 양육비 정도 한 40만 원 정도 공제가 되면 뭐 4,600만 원 연봉이라면 4,200만 원을 쭉 계산하면 여러 공제가 끝나고 난 뒤에 실제로 본인의 과세 표준은 1,200만 원 수준뿐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런 본인 4,600만 원 생각하고 가입을 했죠. 하고 있는데. 그럼 그래서- 거기서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400만 원이 공제가 되죠. 아. 그럼 800만 원대로 떨어지죠. 그럼 과세 표준 구간이 더 내려갑니다. 그럼 실제로 본인은 66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21만 원 정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잘 정확하게 계산을 일단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말 정산을 하시고 난 뒤에 네. 지금 명세서를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참조할 점은 실은 우리가 이제 금융 상품들은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연금세가 붙습니다. 연금저축은. 그래서 네, 세금. 세금이 또 나오게 됩니다. 네. 과세 이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득공제를 받는 만큼 우리가 연금세를 내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신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조금 젊을 때 55세 때부터 받게 되는데 좀 길게 받게 되면 55세 때부터는 5.5%, 좀 길게 가서 80대 가면 3.3%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 전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또 5.5%입니다. 그렇게 쳤을 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10년 동안 400만 원을 내기 때문에 10년 동안 4천만 원 정도를 내고 20년 정도 우리가 금리 상품에다가 지금 돼 있으니까 유지가 된다면 한 1억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세금이 550만 원을 치면 아까처럼 21만 원이다. 10년 해봤자 210만 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죠. 투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그런 거 잘 봐야 되겠어요. 예. 주의해야 될 거는 본인의 연봉과 이 과세 표준, 그러니까 세율의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그 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꼭 한번 확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나는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되니까
상당히 저 공제율이 높아가지고 뭐 연금에 대해서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세 표준은 뚝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조금밖에 못 받는. 그렇습니다. 어, 공제내역이 많으면 좋은 건데, 좋은 건데 근데 이제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비과세가 많으면 좋은 거죠 일단.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직장인들, 특히나 또 저 거액 자산가들 또 하나 관심이 뭐냐면 그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에 이제 그 많이 이제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소득공제 이 변화 내용, 이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로 바뀐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예, 예.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좀 설명 좀 우리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득 공제를 하고 난 뒤에 네. 과세 표준의 세율이 나오고 난 뒤에도 또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실제로 아. 조금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소득 공제 부분을 줄이고 세액 공제 부분을 늘리겠다라는 지금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시행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과세 표준이 크게 잡히게 되죠. 아, 과세 표준의 공제 내역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같이 4,600만 원에서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과세 표준 되는 내역이 얼마 없다면 3천만 원에서 세율을 잡는다고 하면 네. 훨씬 많은 세금이 책정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세액 공제에서 좀 내려주지만 그 부분을 했을 때 한 5,500만 원 소득, 연봉 5,500만 원 소득 이하 정도는 거의 변화가 없고 이상일 경우는 좀 이렇게 좀 더 세금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계속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예, 예. 그래서 뭐 소득공제 아까 과세표준표를 과세표준. 보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소득공제는 이 본인의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절세를 많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세액공제로 변하면서 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가 원래 400만 원에서 400만 원 곱하기 12%, 그래서 48만 원으로 많든 적든 간에 일괄공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만 원 구간에 있으나 3억 추가 구간에 있으나 공제되는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죠. 오, 48만 원 픽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증감액을 보면 연금 절세 효과가 저게 예. 내년부터니까, 내년, 그러니까 1월, 2월 그 정산할 때부터 저게 적용되는 거야? 아니죠. 2013년에 발표가 됐으면 됐으니까 2013년에 15년부터. 그렇죠. 네. 14년에 발표를 한다면 15년부터. 저거 연금저축 드신 분들은 상당히 좀 불편한 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만약 그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불편한 얘기가 될 거고 특히 이제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네.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소득자가 현재 좀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1,200만 원 구간인 분들이 실제로 한 달에 33만 5천 원, 뭐 400만 원 연간 저축한다는 건 좀 쉽지가 않겠죠. 없죠. 사실상 뭐 그런 분들은 별로 없죠. 예. 이 3억 원 초과되시는 분들은 네, 한 120만 원 정도의 그 절세 효과가 이제 사라지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120만 원. 되는. 최고 구간에서 120만 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소득 구간이 뭐 4,600에서 8,800 사이 정도가 될 텐데요. 네. 그러면 대부분 뭐 어떻게 보면 한 10, 50만 원? 50만 원? 예, 네. 50만 원 그 사이 정도로 좀 많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연금저축에 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예, 이게? 네. 아무래도 400만 세액 원. 공제를 변하면서 가장 많이 변하는 400만 원에 예, 400만 원. 한도 내에서. 큰 금액이거든요, 예. 400만 원이. 예. 오, 참, 저도 당장 해당이 되겠네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변화됐는데 기자분들이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안 썼을까요?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뭐 더 열심히 일해서 본인 소득을 높이는 부분에는 많이 신경을 쓰지만 네. 또 우리가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듯이 일반인들은 세테크에 대해서는 실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버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지 내는 거를 좀 줄이자 이런 거는 사실 좀 관심이 좀 덜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400만 원 한도 대상으로 한 연금 저축에 한해서도 이렇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이렇게 변하면서 2015년 겨울에 정산할 때는 이렇게 최대 그러니까 많은 직장인들은 한 50만 원 정도 또
3억 원이 넘는 뭐 3억 원이 넘는 이런 고소득층에 한해서는 120만 원 정도의 연금저축 세액 공제 금액이 줄게 된다. 그렇죠. 줄어들게 돼요. 이거 참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의 매력도 많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봐요. 맞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절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많은 부분을 보고 들어간 분이라든가 억지로 본인이 이제 뭐 연금으로 받고 싶지 않은데 소득공제로 들어갔다면 상당히 좀 저게 있겠죠. 그러니까요. 본인도 피해 의식이라든가 이거 왜 이걸로 바꿔가지고 날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처럼 과세 표준도 잘 안 따져보는 버릇이 있고 또 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가든 말든 나하고는 무슨 큰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방송 이후로는 제 과세 표준부터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상당히 좀 직장인들에게 좀 불리하게 이 세액공제가 바뀌고 있다. 뭐 이 후속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많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간이 좀 이제 제한된 관계로. 예, 예. 자,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기존에 가입한 가입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정의 좀 해주시죠. 소득공제를 이제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네. 일단은 현재 이제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받는 방법이라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면서 다른 대처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연금저축은 이 혜택이 본인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필요 없어 해지해 이렇게 해버리면 해지 가산세도 붙게 되고 그리고 기타 소득대 20%까지도 이렇게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런 네.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해지를 하지 않고 좀 본인의 취지에 맞게 좀 변경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부분 연금저축은 손해보험사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감액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다 받기 위해서 연간 400만 원, 월 33만 5천 원 정도를 내셨다면은 최소한도로 줄이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이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연금저축을 들어갔어요. 근데 본인은 연금을 받고 싶지 않다. 나중에 뭐 사업소득으로 나중에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일시금을 받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감액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또 저축을 하시지 않으시면 어차피 소비를 하게 되니까 어차피 재무 상태는 더 불건전해질 테니까 그러지 말고 계속 다른 곳에 납입할 수 있는. 그래서 추천드리는 상품은 이제 뭐 변액 유니버셜이나 변액 연금 같이 그런 비과세 상품을 한번 추천해 보고 싶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과거 미국의 이제 변액 유니버셜 20년 그 수익 통계 자료를 보면 한 연 12% 정도가 됩니다. 폭발적인 네, 수익이네요. 아주 좋은 수익률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 상품보다는 좀 장기로 갔을 때는 좋은 수익률을 주고요. 인플레이션도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미국 퇴직 연금 퇴직소득 연구소에서는 20년간 주가에 분할 투자하게 되면 마이너스 될 확률이 제로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좀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간도 어차피 충분히 장기니까. 어차피 이제 변액 유니버셜 이런 데는 주식시장에도 많이 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똑같이 투자 금액을 펀드에다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더 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처럼 이렇게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되죠. 또 연금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도 하고 수익률도 조금 내고 그리고 내가 일시금으로 좀 나중에 노후에 뭐 장사를 한다든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도 받아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그 얘기는 다음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와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진태환 KB생명 팀장님하고 함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